1월 21일 매드팩토입니다. 오늘 불금 1월의 세 번째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는 아니지만 28.39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5.85포인트 1.65%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새벽녘 한밤에 나스닥이 상장을 보였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이 미국의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고 경계감을 팽배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았나는 그러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현재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 거래소와 코스닥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나친 기우이지 않느냐. 현재는 거래소에서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평소보다는 1,0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더 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금요일에는 1조 2,846억 원을 매도를 하고 했고 매수는 대략 9,600억 원. 매수는 거의 평소와 다름이 없지만 매도적인 면에서 코스닥에서는 대략 1,5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매도한 그러한 모습이지 셀코리아의 그러한 모습,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삼성전자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2% 이상의 하락을 보였죠. 장중의 모습은 2.35%까지 74,700원까지를 형성을 했었는데 현재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61선에서는 안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겨우 어느 정도인고 대략의 최종적으로 54만 8천 주 매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난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거의 100만 주, 500만 주씩을 매도를 하면서 최저 51.17%까지의 지분을 줄였습니다. 2020년 여름 경우는 대략 57% 정도를 했고 지난해 올해 여전히 슈퍼사이클의 반도체 수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지분은 끝없이 줄여나갈 수는 없다. 과거 20년 전부터를 지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은 마의 51% 정도는 여전히 늘 보유하고 지켜지는 상황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그리고 1%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서 51.17% 정도까지를 지나친 과매도를 했다가 1% 대략 최근 들어서 6천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현재 52.2%, 52%까지는 충분히 지킬 거라고 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황, 끝없이 줄여지는 지난해 2021년 1분기처럼 3개월, 4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기관의 순매도는 멈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국내 시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매드팩토를 그러한 시장에 놓여 있다. 매드팩토는 벡토서팁에 대한 최근에 부결되었고 그리고 2명이 사망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아서 청년의사의 언론에 저는 아주 맹공을 아주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참고자 합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터를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다방면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뭐 레포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돈을 주어서 우리의 PR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한금융에서 그러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임상 변경 계획이 부결된 식약처에 대한 팩토서팁의 문제는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오늘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약심 매드팩토가 신청한 임상 이상 용량 변경을 부결한 건에 대해 팩토서팁 약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순부터 개시될 대장암 병용 3상 후보 물질 가치를 1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요. 앞서 지난 13일 중앙약심에 제출한 비소세포암 1차 치료 목적의 팩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이상, 사실은 정확하게 10일 날 부결이 됐고요. 13일 날 새벽에 청년의사 언론에서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언론화 시켰었죠. 그러면서 28%의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매드팩토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 상에서 피부 간 독성 부작용으로 환자 2명이 사망함에 따라 용량을 감량하는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바가 있고 1월 10일 부결되었던 것이죠.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에 대해 팩토서팁 약물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고, 그는 중앙약심의 부결 근거를 현재 제시된 용량 변경 계획만으로는 안전성 담보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미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NSCLC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 임상 리스크 대비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었다라고 짚고, 약물 자체의 안전성 문제보다는 임상적인 이득을 높일 수 있는 변경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연구는 희귀 피부 부작용은 키트루다 단독요법에서도 보고된 바 있고, 이전까지 팩토서팁 단독으로 약물성 간 손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중앙약심 이후에도 대장암에 대한 팩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에 대한 변경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드팩토의 대장암 병용 3상 파이프라인 가치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향후 대장암 1에서 1차, 2차 치료제로 확장이 예상이 된다며, 이번 중앙약심의 부결 이슈가 팩토서팁 임상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임상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를 합산하면 적정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라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한편 매드팩토는 변경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 후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도 설쳐되고 상당히 공매도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은 강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주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점 매수분은 저는 오늘 4만원 정도 조금 아래에 익절을 했습니다. 다시금에서 저점 분봉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방망이 짧게 단기 물량은 단기로 충분하게, 그래서 일단 4만원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고요. 현재는 다시금 분봉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수급 상황을 또 보면서 단기 매매에 임하면서 조금 걸어두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앞전에 돌파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금방 자리에 걸어놓고 일상에서 생업에 충실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드팩토는 전일 거래에 비해서 56만 7천 주가 거래가 됐고요. 좋지 않은 상황. 게다가 코스닥 시장은 1.65%의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되지 않는 상승 흐름 중에 하나였고, 종가는 37,900원, 아쉽지만 38,000원쯤 100원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2.85%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드팩토를 보게 되면요. 공매도도 상당히 전일과 함께 41,900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41,700주, 그전에는 84,000주, 4만주, 7만1,000주, 10만주. 공격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 식구님께서 공매도는 왜 드러날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로서는 장 상황도 역시 그럴 뿐더러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매를 유도하거나 공매 세력의 그러한 부분, 프로그램으로 인한 투매 세력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25년 정도 학문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언급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자금 운용하는 친구들은 대개 40대 전후반 정도 되지 않아서 현재 시장에서는 10년 정도, 10년, 15년 정도 미만이거나 그 정도, 그들만큼은 매일매일 저는 항상 연구도 했고 했기 때문에 꼭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멋에 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지난해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일례로 해서 우리는 테슬라에 의해서 40조 원에 해당하는 공매도의 파산이 있었죠. 그러면 공매도 헤지펀드들의 공매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헤지펀드나 이런 친구들은 과연 정보력이 없어서 테슬라에서의 40조 원에 해당하는 공매도 파산을 겪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2020년 이제 팬데믹인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지수는 급등을 하게 됐었죠. 그로 인해서 연기금은 연신 삼성전자를 내다 팔게 되면서 수익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 몇 프로, 3%, 4%도 수익률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따라서 꼭 외국인 투자라 그래서 기관 투자라고 그래서 상당한 실력이 있거나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의 모습은 상당히 강했다. 현재로서는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요. 42,000주의 공매도 물량이 되었고, 또다시 1월 22일을 또 10만 주 정도의 대차를 보이고 상황은 14,000주, 그리고 여전히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48만 7천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10만 4천주는 어떤 녀석들이 대차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9만 6천주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내국인의 8천주 정도에서 이 부분까지 또 차입을 열심히 이렇게 대차를 차입한다는 것은 공매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대다수는 이제 공매도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보다도 더 많이 직원의 횡령 2,200억 원인가요 했었죠. 그것이 24일 날 심의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또 제약바이오에 후폭풍이 찬바람이 불어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견뎌서 저가의 매수 기회를 삼는 것이 저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35,000원, 잠시 후에 기술적으로 봐야겠지만 35,000원 정도는 지지선언을 하지 않을까. 물론 시세장을 함께 잘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장중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9만 주 정도를 매도하고 공매도가 4만 2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56만 주를 하면서 이렇게 강보합을 형성을 했었죠. 오늘 연기금이 17,600주가 들어왔네요. 투신도 2,200주가 들어왔고 오늘 3일째 매드팩토 기관들은 16,700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8만 9천 주, 대략 9만 주 정도를 매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주봉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곳 주봉상에서의 모멘텀 보조 지표는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드팩토는 35,000원을 잘 지지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서서히 분봉이지만 우상향의 모습을 그러면서 4만원 정도는 돌파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현재 이렇게 되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4만원에 안착이 되면 이제 그 위에 선을 지켜보겠고요. 일단은 요 곳에서의 박스권 매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월요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 심사가 나쁘게 나오게 되면 좀 또 북풍한 설이 또 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밤 유럽 증시, 미 증시 내일 새벽녘에 어느 정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또다시 주말에 한번 매드팩토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2% 이상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혹시 4만원에 안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오늘 시장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역시 다음 주 FOMC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잠시 이 시각 10시가 조금 되기 전에 유럽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강보합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15분 지연된 시간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는 마이너스 1.66%의 하락, 독일은 대략 마이너스 1.9%의 하락, 영국 역시 유럽 증시도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편은 현재 나스닥 선물은 133포인트 0.9%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내일 새벽녘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시장을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회사의 입장을 이제 확인했는데 이렇게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V자 형태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잘 어느 정도의 저항선, 지지선의 정도를 확인해 가면서 좀 간혹가다 단기 매매를 통해서 손실폭, 네, 죄송합니다. 손실폭을 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유자금이나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관망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셔도 어느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에 참 어려운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지난주에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죠. 13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죠.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만 원은 아직 안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조금 약세 분위기로 되는 점 힘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럼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